큰 힘이 됩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샤워를 하고 파자마 차림으로 바에 가는 법. 아이패드 속 재즈 플레이리스트를 튼다. 동시에 노트북으로는 두 가지 ASMR을 재생한다. 하나는 칵테일을 제조하는 소리가 실감나게 들리는 영상. 다른 하나는 카페에서 사람들 북적이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는 백색 소음. 이 세 가지 소리가 듣기 좋게 울리게 각 콘텐츠의 음량을 맞춘다. 소리에 얼마나 많은 이미지를 저장해 왔던 걸까? 얇은 유리잔에 얼음이 도르르 굴러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짭짤하고 값비싼 표고버섯 과자와 함께 라프로익을 스트레이트로 마셔주니 종이에 신청곡이라도 써서 바텐더에게 주고 싶다. 아름다운 곳에만 둘러싸이는 자는 가끔 천박하게 말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다. 산책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생각을 하기도 한다. 너무 안 어울려서 두 언어가 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고 믿기지 않을 것 같은 말을. 같은 날 나는 놀랍도록 다른 마음을 갖는다. 아름다운 사유와 아주 못된 말을 동시에 품는다. 아름다움만으로는 세계가 통째로 굴러가지 않는 날도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그 코드로 했는데 사실 실패한 개그가 돼버렸네요. 칵테일 만드는 영상을 같이 틀면서 재즈를 들으면은 이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프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저희 고상하고 천박하게를 같이 만든 김사월 이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서로가 쓴 글을 바꿔서 읽어봤잖아요. 네. 무슨 생각하셨나요? 이렇게 고상해졌지? 이거 되게 천박한 글인데. 파자마를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읽으면서 직감했어요. 실패하겠다. 실패한 거 같이 한 권의 책을 썼지만 저희 계속 서로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서로를 웃겨하면서 지금도 이제 우정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고상하고 천박하게라는 책의 북토크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저희 편지로 이루어진 책이잖아요. 네. 저희가 편지인데 존칭 안 쓰고 그냥 반말로 툭툭 했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이 톤을 굉장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저희가 편지라는 장르를 선택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두 사람이 각자의 에세이를 쓰고 그것을 모아서 교차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듀오 앨범처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내려고 했는데 열린 책에서 이 제안을 주셨을 때 훌륭한 동료와 긴 분량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가장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동료이자 친구인 김사월 작가의 블로그를 제가 매일 정말 감상하던 중이었어서 망설이지 않고 그와 함께 편지를 나눠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다른 무대랑 좀 다르게 저희가 편지라는 지면을 그대로 무대에 옮겨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평어로 지금부터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쵸. 이제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관객분들 앞에서 반말로 하는 거? 한번 해봤어. 저는 아직은 이제 그라데이션이 될 텐데 이렇게 적응하는 제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끼리 서서히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오늘 질문들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저희 이렇게 아무래도 편해지면 우리들끼리도 당신들도 우리에게 반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오늘 약간 그런 발칙한 순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크를 준비해봤습니다. 무대에서는 보통 반말을 안 하니까 어색하네. 되게 잘하네.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에선 사실 관객들을 너무 모시고 싶은데 반말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너무 친한 사이에서는 더 챙겨주는 게 되는데 조금 아직 우리끼리 정말 딱 약속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반말할게 해놓고도 괜히 서운해지는 마음 들 수도 있고요.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잘하시네. 잘하네. 요즘의 우정의 양상을 지켜보면 저의 경우에는 침범하는 것을 좀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한 어떤 바운더리를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일정선 이상으로 서로의 안에 드나들지 않는 것 같은 거야. 우정 안에서. 근데 우정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누군가 그리고 내가 더 알고 싶은 누군가에게는 사실 조금은 결례를 할 수도 있다는 걸 무릅쓰고 다가가는 게 또 우정의 속성 같기도 해서.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부분 네 맞아요. 편지 쓸 때도 그렇고 우정할 때도 그렇고 침범을 안 해줬을 때 서운한 기분도 있잖아요. 맞아. 네. 그리고 네 말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지 좀 누군가가 나에게 장난을 걸어오면 나는 그것이 오히려 반가울 때도 있어서 근데 나에게 다들 먼저 장난을 걸진 않아.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장난을 걸면서 침범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침범 당했네 이렇게 됐을 때 나도 더 다가가고 그 사람도 나를 더 침범할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보이는 것 같아. 평소에 저희가 반말로 평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자리에서 굳이 평어로 진행을 하기로 한 이유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 추운 날씨에 멀리까지 와주시는 독자님들과 조금 더 친해지고 싶고 조금 더 침범하고 싶어서이니까 편하게 들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윙크를 해줘. 어머! 심하잖아. 침범 좀 하자면 오늘 전혀 그렇게 막 춥지는 않았던 것 같고 힘든 시기는 맞는 것 같아. 매일매일 정말 힘든 시기를 우리 보내고 있지. 난 아직 춥더라고. 아니 춥구나. 오늘 되게 따뜻하게 입은 것 같은데 멋있다 오늘. 그 자켓 어디서 샀어? 이거 사실 너랑 같이 가서 샀잖아. 그치? 너 연기 좋다. 나 사실 이거 네가 사고 싶어 했던 거라 내가 겟했지. 이거는 남성이 딱 맞게 카라 작게 이렇게 입는 약간 봉태규처럼 입어도 멋있지만 여자가 이제 개 큰 옷을 입었다는 그 간지가 있기 때문에 설득해서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 둘이 놀러가서 산 옷을 오늘 북덕구에서 입자라고 약속한 거겠지. 어제 있잖아. 카톡이 왔어. 너무 봉태규 같니?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나 봉태규 같아?
라고 물었지. 봉태규 갖고 싶었기 때문이야. 태규님, 태규 선배가 너무 멋지시잖아. 그 착장이 너무 멋지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뽐을 냈는데 너가 너 스스로 이렇게 셀피를 찍어서 나는 오늘 이렇게 입으려고 해서 보냈는데 그게 훨씬 예뻐서 이제 퀸적인 모먼트로 얘가 더 예쁘면 안 돼. 놀렸지 너도. 너가 더 예쁘려고. 사월이가 그러더라고. 옷을 조금 더 다려야겠다면서 퀸들의 기싸움이라고 하더라고. 반가워. 그래 반갑다.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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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반가워. 그럼 이렇게 오프닝을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진행해 볼까? 평화로 진행을 하니까 되게 정말 좀 빨리 친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다. 너 혼자만 내 생각인 거 아니야? 너무 불편하신 거 아니야? 다들 눈빛을 피하시네. 혹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물을 놓고 왔는데 혹시 가지고 내가 갖다 줄게. 뭔지 알지? 응. 그러면 부탁해. 응. 다시 급하게. 거기 다 있었구나. 오늘 처음으로 낭독해보고 싶은 페이지는 61페이지야. 네 선생님. 문화 선생님 같아. 조눈에 들었지? 일부 발췌해서 낭독해볼게. 시작할 때 말하지 못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초상권을 오늘 너희에게 선물하기로 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 막 찍어라 이런 말을 고급스럽게 고상하게 한 거네. 되게 이상한 말이네. 아니야 고상해서 좋았다고 생각해. 정교하게 연결한 10장에서 20장의 사진을 함께 보는 동안 흐르는 침묵을 아낀다. 다 같이 사진 깊숙이 침잠하는 게 느껴지거든. 골똘해진 표정으로 자기 앞에 놓인 이미지를 드나드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사진은 독해되길 기다리고 우리 또한 읽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만남을 기다리잖아. 우리는 한 장의 이미지 때문에 더 멀리 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세세하게 슬퍼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사진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들어서는 독자마다 풍경이 달라지는 방이 사진이라면 좋겠어. 가장 중요한 건 읽기로 하는 마음일 거야. 나 사실은 갤러리에 들어갔다가 5분도 안 돼서 나온 적도 있어. 전시 설명도 읽지 않고. 동료의 전시였는데도 그랬다. 작품이 좋지 않아서는 아니었고, 어떤 날은 타인을 똑바로 바라보기에 스스로 모자라잖아. 게으른 독자가 되지 말자면서 그랬다. 누구한테나 촘촘한 언어가 버거운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싶다. 고요한 벽도, 고요한 흰 벽도, 두꺼운 사진책도 도저히 머물 수 없어 뛰쳐나오는 시끄러운 노래 같을 수 있지. 그래서 읽어주는 이들에게 더 고마워. 세상이 너무 많은 언어를
눈과 귀와 입에 우겨 넣는 이 시대에도 굳이 내가 만든 이미지를 봐주는 사람들이 보아주는 눈이 있어 품이 생긴다. 이 부분이 이전에 너가 나에게 사진들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거기에 내가 답장을 했었어. 그리고 그 답장, 이 사진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그 메모를 해가지고 너한테 보내줬지. 근데 그거를 내가 이 책에는 안 실었지. 왜냐면 너무 천박한 언어로 돼 있었고 막 이상하게 내가 근데 좀 웃기려고 쓴 것도 있고 진심인 것도 있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읽어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흘러간 거야. 사실상 사진을 읽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로 맞아. 넓혀간 거지. 사실 나라는 독자를 보면서 말한 거지만 엄청 맞아. 넓혀져 버린 글이라고 생각해. 그때 나는 너가 써준 문장들이 좋았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나는 그 이 어머니 커튼에 있는 이 사진이 되게 무서워서 뭐 그런 식으로 사실 작가의 의도하고 전혀 반대로 읽었기도 했고 그리고 나는 시나 사진에 대해서 조금은 서먹한 독자에 가까웠어서 근데 너는 시와 사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한 간극을 내가 그러니까 솔직하게는 난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너 사진이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 거야. 근데 좋긴 해. 근데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이 시가 왜 좋은지 사실은 뭐 잘은 모르겠네. 무딘 칼, 뗀석기 이런 상태였던 거지. 그걸 너가 이렇게 받아줬던 장면이야. 근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 창작자들이 자기의 장르, 자기가 십수년 동안 구축해온 세계가 있잖아. 그리고 그게 다르잖아. 근데 그 세계 동료나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세계에 너를 초대하고 싶다고 선뜻 말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 그래서 동료들끼리도 작업을 잘 서로 보여주지 않게 되고 그치. 그리고 내가 친구의 작업을 뭘 이해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잖아. 아, 그렇지. 그리고 나도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내 작업도 못 보여주고. 맞아. 나 음. 최근에 만든 앨범이 4집인데 거의 누구에게도 못 들려주고 그런 시기야. 난 거의 어떤 창작의 시기에서 한 3집쯤부터는 아 내가 동료한테 주는 게 이런 걸 들려주는 게 이 사람한테 일일 것 같다. 부담될 것 같다 하면서 못 들려주고 내 쓴 글이라든지 그냥 최종 단계까지 그냥 나 혼자 갖다가 넘겨버리는 경우도 꽤나 많아. 그래서 웃기지. 서로 너무 조심스러워져서 맞아. 시간을 존중하고 그런다는 이유로 보여주지 않게 됐는데 사오리에게 근래 작업한 사진 시리즈를 보여줬을 때 사오리가 써준 말들이 사실 되게 좋았거든.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접하는 사진 독자들의 어떤 정리된 사진사 안에서 이렇게 정리된 딱딱한 말들이 아니라 내가 찍었던 이미지들 앞에 사오리가 서 있는 시간이 다 들리는 거야. 오 이거 이 말 멋있다. 내가 뭐라고 했지? 멋있었는데. 나 한 번을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들어주셨으니 뭐 그걸로 됐지. 그래서 뭔가 우리가 투박하더라도 나도 4월의 음악을 들으면서 나 이 곡 들을 때 이래서 좋았어. 막 우주 소리 났어. 이런 투박한 언어라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투박한 언어로 안전해 본 사람이 투박하게 보내줬을 때 너무나 큰 감동이 있긴 하다. 나도 반대 입장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 막 지금도 뭔가 너가 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기 약간 하와이안 기타 소리라고 너가 표현하는데 그것이 난 너무 귀엽다고 생각해. 하와이안 기타 소리라고 들리는구나 얘는. 하와이안 아니야? 뭐 근데 그런 심상은 아니었는데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홀라. 이거 홀란가? 그런 표현들이 나도 이 앞에서 너와 살아온 시간들이 보이는구나. 나도 그러네. 그래서 뭔가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친구나 동료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게 꺼려지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오독하더라도 그가 읽어주길 바라는 마음 있잖아. 아, 그치. 그런 마음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독자들을 독자님들을 독자님들을 만날 때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걸 내어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해지는 마음도 있거든. 그치.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40분, 2시간씩 시간을 내서 와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을까? 앨범을 어떻게 들으셨을까? 그런 게 궁금해지지 않아? 맞아. 그리고 진짜 너가 가장 중요한 건 읽기로 하는 마음일 거다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에 책 너무 많고 음악 너무 많고 이거를 클릭하고 펼치는 이거 자체가 그 들어가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힘들다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 그래서 사실 어떻게 들었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봤는지도 궁금하지만 어쨌건 이거 자체를 펼치려고 한 그거 자체에도 나는 좀 고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 맞아. 근데 진짜 좀 이상하지 않냐? 시간이라는 자본이 점점 더 값이 올라가는 것 같아. 어떤 의미에서? 모두가 점점 더 바빠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 것 같아. 그치. 아무래도 스마트폰 이후에는 그 어떤 식으로든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고 뭐 SNS 이런 쪽에서도 뭐 시간을 굉장히 그러니까 쇼츠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떠올리기도 하고 근데 그럴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계속 시간이 없어져 버렸지.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와주시는 분들한테 진짜 감사하다. 우리가 한 저녁을 비워놓고 이동하는 게 점점 뭔가 되게 드문 일이 되어가고 있거든 나한테는. 그런 생각을 했고 나 갑자기 너무 진지해지고 있지? 아니야 진지해서 좋아. 나도 엄청 그렇게 생각해. 나도 최근에는 외출을 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 몸이 뭐 안 좋아서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책상 앞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밖에 나갈 여유가 아예 없어지는 거야. 그냥 그런 시절도 있는 거잖아. 그런 걸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도 이제 나도 나설 준비를 하면서 나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오늘 오신 분들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은 아, 이 사람들의 시간이 너무 귀하지. 실감 나는 거지. 너 다음 읽고 싶은 거 있는 거 같네. 205페이지인 거 같네. 아닌가? 204페이지. 4페이지. 읽고 싶다. 그거는 진짜 아니야. 당신에게 우정이란 7월 26일 샤워가 끝나면 흘러내려가는 비누 거품. 눈앞에서 서서히 작아지는 게 보인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어딘가에서 다시 모여 다시 모이지 않아도 되고. 7월 27일 나무목에서 만난 토끼와 토끼. 둘 다 포기할 마음이 없다. 7월 28일 보이지 않는다. 7월 29일 있었다. 내가 보지 못했을 뿐. 7월 30일 모국어가 다른 두 사람이 함께 배우는 타국어. 타국어는 새로운 타국어로 우릴 인도한다. 7월 31일 자주 아픈 자에게 가끔 후순위가 되는 약속. 그럼에도 딱딱한 어떤 믿음. 8월 1일 황도복숭아. 황도복숭아 맛있었는데 너가 받고 맛있어서 나한테도 선물 줬던 건가? 그치? 기억이 맞다면? 맞아.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황도복숭아였어.
그게 무슨 뜻이야? 그 여름에 내가 먹은 아 그렇구나. 음.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이거 황토복숭아가 나 복숭아를 너무 좋아하지만 그 패키징에 너무 죄책감이 또 있어서 내 플라스틱 못 쓰는 병이 있었거든. 지금은 또 뭐 어떻게 됐지만 그래서 복숭아 같은 걸 누가 사주지 않으면 내 손으로 안 사 먹는 거야. 맞아. 너가 그때 사줘서 맛있게 먹지. 이 글을 왜 읽고 싶었냐면 우정이라는 당신에게 우정이란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이문이네. 우정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두 문장으로 추격하는데 계속 실패해서 한 주 동안 쓴 것이었거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대상이나 현상들 앞에서 내가 진짜 모르는 게 많다는 생각을 했어 쓰면서. 그리고 우정의 어떤 여러 면면들을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지. 나는 이것을 읽었을 때 참고로 우리가 500자의 자유를 했을 때 서로 주제를 내주고 일주일에 하나씩 이거를 쓰기 시작했지. 500자. 그래가지고 이때 뭐 우정이랑 이거 주제 누가 했는지 이제 생각이 안 난다. 근데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가 제시했으니까 우정이라는 너가 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나는 이 글을 받았을 때는 그냥 매일매일 너가 생각하는 우정에 대해서 썼다고 생각했어. 뭐 근데 같은 말이기도 하다. 계속 맞아. 우정을 찾았던 거니까. 맞아. 그래서 어떤 날은 우정이 7월 26일에는 우정이 막 흩어지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무엇인가 같은 거야. 어떤 시절에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 사람들이랑 너무 멀어진 거야. 그리고 그중 일부는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각자 굉장히 가까웠다가 빨리 흩어졌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꼭 다시 모이자고 약속하지 않는 형태의 우정을 그날은 생각해봤던 것 같고 27일에는 서로를 앞다투어서 먼저 주려고 하는 우정이 떠올랐어. 그날은 왠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보이지 않는다고 썼네. 기복이 좀 있지. 그 다음이 있었다가 그래서 좋았어. 보이지 않는다 다음이 있었다.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 돼서 좋았어. 어떤 날은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 혼자인 것 같아.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음에도 그런 날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날은 알지. 전화하면 다 안 받는다. 맞아. 그리고 30일에는 모국어가 다른 두 사람이 함께 배우는 타국어. 타국어가 새로운 타국어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썼는데 왜 그렇게 썼냐면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체계가 너무 다르잖아. 그래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날 때 사실 굉장히 서로 노력을 해야 이 사람을 학습할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나면 어느 순간 수라와 친구였던 사월이를 내가 만나서 나도 사월이의 언어를 배우고 싶어지게 되고 그런 변화들이 어쩌면 꼭 물리적으로 어떤 국경을 넘어서지 않아도 누군가의 세계로 잠입하는 장면 같다고 생각을 했어. 난 또 이거 보면서 나 무슨 생각했냐면 그 K-pop 팬들이 이상하게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데 해외에 있는 막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이 막 영어로 얘기하다가 근데 너 그 한국말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둘 다 갑자기 한국말로 막 하는 거임. 그러니까 뭐 그거가 다른 사람이 다 뭐 근데 아예 다른 언어에서 만난 경험들 있잖아. 그럴 때 어쨌든 이것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 왔지만 교집합 같은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거든. 조금 그렇게 맞은 걸 보니 너는 틀림없이 음악가 같다. 그리고 31일에는 우정이란 것에 막 마음을 매다가도 또 쉽게 뒤로 밀려나기도 하는 게 우정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써봤어.
이게 그래서 좋아. 그러니까 아픈 자에게 자주 아픈 자에게 가끔 후순위가 된다는 게 그치. 우리가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누군가를 가까이 들이기에는 조금 더 많이 들어차 있을 때 있잖아, 마음 안에. 그런 시기도 포함하는 것 같아. 그러게. 그리고 8월 1일에는 황토복숭아라고 적었는데 이건 4월에게 황토복숭아를 선물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정이란 게 뭔지 일주일 동안 곱씹어봤는데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고 계속 변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날 나에게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 구체적인 만남, 그게 우정일 거라고 그냥 적어놓고 가볍게 넘어가고 싶었어. 그랬구나. 나는 근데 아마 이걸 읽는 사람 중에 여기에 당사자인 나는 이 결말을 난 아예 다르게 느꼈었던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 너가 어디선가 먹었는데 맛있었고 나한테 주고 싶었고 난 사실 내 손으로 복숭아를 못 써먹는 사람인데 그것까지 포함돼서 갑자기 이 결말로 와서 나만 이게 되게 나는 다르게 보이지. 그럼 취소할게. 왜? 좋았다. 아니? 좋았던 거. 난네 해석이 더 좋은데 나만의 것으로 남겨놓고 싶은데 나는. 같이 이야기해보니까 너무 좋고 와주신 친구 중에 그런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있었어. 가장 외롭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맞아. 나도 이거 질문 보고 이 사람이 이거 구글 폼에 썼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했어. 사월이는 근래 가장 언제 외로웠어?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외로웠던 것 같은데 요즘 외로운 편이지. 그러니까 외롭다라는 것이 되게 다양한 뭐 친구가 없어서 뭐 되게 사랑하는 사람 혹은 뭐 어떤 무리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되게 내가 작고 다른 게 너무 크게 느껴질 때 외로운 기분이 드는 것 같아. 너는 가장 외롭다고 느낄 때가 언제였나요? 가장 외로웠던 건 내가 아마도 타국에서 평생 살겠구나 생각했을 때. 갑자기 너무 심연을 봤어. 너의 심연을 봤어. 내가 너무 깊이 갔니? 너가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한 최근에 한 3년 전에 돌아왔지.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 처음에는 내가 한국에서 많이 아팠어. 그래서 타국에서라도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서 보내는 시간이 쌓일수록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고 나니까 30대 가까이 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지금 떠나지 않으면 못 떠난다는 예감이 드는 거야. 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돌아갈 수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나한테 돌아갈 용기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갈 것도 없고 머물 것도 없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20대 후반에서 30 몇 살이 되고 말았지. 그 사이의 기간이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 맞아. 그 인터뷰 중간에 실렸을 때 이제 여태도 우리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 그리고 이때 너가 그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실질적으로 좀 자세하게 처음 들려줬던 날이었지. 그래서 맞아. 내가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괜히 이렇게 뭔가 어쨌건 뭔가 속에 뭔가 침전돼 있는 게 느껴진데 뭔지 정체는 알 수 없는데 지금도 알 수는 없겠지만 약간 너가 이해되는 시점이었어. 그 너의 외로움을 들음으로써 너가 약간 이해되는 시점이었어. 근데 그게 되게 커다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돌아오고 나서도 비슷한 정도는 다르겠지만 비슷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거든.
그게 어떤 순간인 것 같냐면 내 앞에 여러 공동체와 여러 집단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진짜 속한 데는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은 순간 있잖아. 그 영역 사이에서 덩그러니 남겨진 순간들이었던 것 같고 그런 마음 그런 게 21세기 외로움이라고 생각해. 외로움 중에 하나라고. 그치. 속할 수도 없고 또 어디에 속한다고 했을 때는 또 그게 되게 이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소속인가라고 또 돌아오게 되고 사실상 속하고 싶지만 속할 수도 없고 만약 속하게 된다 해도 나는 거기를 빠져나오게 되고 이런 맞아. 느낌이야. 속하고 싶었는데 속하게 되면 왜 빠져나오게 되는 거야? 사실 어떤 것도 날 설명할 수 없으니까. 맞아. 근데 나 자신으로서는 그냥 너무 공허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에게도 속할 수 없는 거임. 갑자기 심연으로 붕덩 맞았어. 아 실명 좋다. 뜨끈하니. 뜨끈하니. 다른 친구라고 할게. 다른 친구. 다른 친구가 또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 26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창작을 하기로 결심한 용기와 여정은 어땠는지 궁금하다고. 너는 26이면 한창 미국에 있을 때였네. 26에는 내가 기계공학을 좋아하는 줄 알고 석사를 하던 중이었어. 그때 약을 많이 먹었어. 이럴 수. 나도 근데 26때 나도 약 많이 먹었대. 예. 제일 많이 먹던 시절. 난 그때 이제 음악하고 있었고 활동하고 있었을 때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스멀스멀 이전에 쌓아왔던 내 우울감 같은 것이 활동을 하고 사람들 이렇게 나서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폭발을 하기 시작한 거임. 그래가지고 20대 때는 이제 그렇게 한참 치열했던 시절이었겠네. 그러네. 둘 다 그러네. 기계공학 이런 것을 그러면 도대체 왜 했냐고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궁금하네. 나도 내가 그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근데 20대 때 정말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때는 나라는 사람 안에 있는 열망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움직이는 줄 몰랐어. 그래서 그 시기에 내가 가장 흥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선택한 것이었는데 그냥 공학이 가진 어떤 면이 창작이랑도 닮아 있어서 그걸 좋아한다고 착각했었던 것 같고 착각이라고 하면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고 그것이 부서지는 순간은 뭐였냐면 30명 정도 되는 팀원들과 앉아서 그 학기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내 표정만 너무 죽어있는 거야. 여기가 나의 자리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어쩌면은 그게 발현된 순간이 이제 진짜 그때였을 수도 있겠다. 근데 나도 궁금했던 게 사실은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지금 너에게 양분이 됐겠지. 그래서 어떤 지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지.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네. 묻고 싶었긴 했는데 나도 공학이 글쓰기나 사진 작업에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어떤 식으로든 아니었던 것 같아. 진짜로 되게 다르긴 하겠구나. 그냥 언어가 아예 다르고 이게 무슨 언어 안에서 다른 그게 아니고 사실 아예 그냥 다른다는 거지. 아예 좀 잔혹한 농담처럼 해봤고 사실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그 점은 비슷한 데가 있었던 것 같아. 하나의 여러 기둥들이 있고 하나의 체계를 가진 거대한 학문이었다. 하나의 언어 시스템이었다는 점에서는 5년 동안 하나의 언어를 들여다본 경험이 그래도 도움이 됐었던. 진짜 너무 외롭게 느껴진다. 진짜 다른 나라에서 진짜 다른 세계에서 근데 또 조금 노력하다 만 것도 아니고 굉장히 또 더 노력하다가 결국 근데 얘기는
나는 지루하고 사실 사월이가 26살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창작을 했을지 되게 궁금해. 그러게. 그때 한참 데뷔하면서 되게 어. 열기가 뜨거웠잖아. 그치. 그냥 어쨌건 그때 열심히 했던 시기고 그때는 곡을 되게 많이 만들었고 그냥 계속 나오던 시기였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활동하면서도 계속 곡이 계속 나오는 시기였고 그게 계속 안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아직 안 겪어봤기 때문에 또 모르겠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약간 스스로 사진 같은 거 찍힌 걸 보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한 해 한 해를 보면서 조금씩 미묘하게 달라지는 그 20대 중반의 느낌을 느끼면서 아, 나 개늙었네 이 생각을 했다. 아, 이제 진짜 어울리지 않아 뭐 이런 생각 그때 했었는데 야 그런 거지.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 26살. 26살에 너가 더 불안했었던 것 같아? 지금보다? 지금 사실 요즘은 어떤 느낌이냐면 나도 근데 이거에 대한 질문하고 비슷한 거를 누군가 질문해 주셨는데 같이 대답을 해도 되겠다. 좋아. 어디 갔냐? 비슷한 얘기는 아니네. 대답이 비슷한데 어떤 친구가 나에게 기억하고 싶은 그래서 오래 간직하고 있는 장면은 뭔가요? 이렇게 말해줬는데 어쨌건 좀 대상이 모호해서 나도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진짜 아무 생각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불안하고 어떤 그 시절에 나도 있어. 근데 그냥 그거 밀봉해서 일단은 냉장고에 넣어두고 요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의 질문에도 같이 대답을 하자면 요즘은 덜 불안해? 라고 했을 때 크기는 같은데 그냥 이제는 그거를 밀봉해서 넣어놓고 딴 생각, 그러니까 비울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질문에도 또 교차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간직하고 있는 건 꽤 많은데 누군가 그거 뭐였어요? 하고 좀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어디 있었더라? 하면서 꺼낼 수는 있어. 근데 이렇게 상념에 접는다거나 이런 일이 요즘 굉장히 적고 아무 생각 없이 약간 살게 됐어. 좋은 것 같다. 시기의 다름 같기도 하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 창작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그것도 느껴져. 나도 그러려고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너가 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 유튜브에 치아바타 처음 만든 영상을 그걸 좋아하더라. 안 본 친구들이 있다면 꼭 찾아보길 바래. 다음 질문, 너 다음 질문해. 이거는 다들 궁금해할 것 같은데 나도 근데 너를 보면 항상 궁금해한 헌에게 온 어떤 친구의 질문인데 헌의 속도를 어떻게 구축한 거야? 이 사람만의 속도가 있고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 그리고 진짜 좀 부럽기도 하고 열받기도 한 게 진짜 시간을 즐겨. 되게 떨리면 빨라지기도 하고 그런 게 없고 너무 즐기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근데 질문 되게 많이 들어봤지. 왜 그렇게 느리냐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옆에서 보면 단순히 느리기도 한데 진짜 그냥 너는 모든 순간을 음미하는 중인 거야. 어차피 느리다면 그 편이 낫겠다. 나는 그 엄마 아빠가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었거든. 그래서 그게 늘 너무 싫었어. 어딜 가든 재촉하고 쫓기는 것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너무 느리게 준비를 해서 그랬던 거겠지. 근데 모르겠다. 어떤 시절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막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아마도 질문을 준 친구도 비슷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너 왜 그렇게 느리냐는 말을 좀 어느 순간에 견디기로 했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느리죠 이러면서 나를 바꾸려고도 해봤어. 바뀌지 않더군. 사람마다 본연의 속도라는 게 있다는 거를 좀 서서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럼 그리고 뭐 나에게 없는 속성이어서 더 좋아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난 빠른 것보다는 느린 쪽이 좋겠다라는 생각은 난 널 보면서 들긴 하거든. 나는 이제 급할 때나 중요할 때나 진짜 잘하고 싶을 때 갑자기 너무 빨라져. 말이 진짜 너무 빨라져서 듣는 사람한테 미안할 정도로 막 앞에 장애물들 막 다 걸려 넘어지면서 엄청 빨리 말한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이제 너 말하는 방식 같은 걸 생각하게 돼. 진짜. 근데 나 느린 거 되게 열받아하잖아 너. 그냥 이제 캐릭터성으로 이제 놀리기 좋으니까. 아니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우정에 대한 이야기랑도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내 속도를 견뎌주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게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서로의 속도를 견뎌주는 사람들. 맞아. 그리고 그거를 견딘다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냥 마음을 여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 속도 이거구나.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나 근데 생각나는 경험 있다. 진짜 막 클럽 같은 데에서 막 자작곡 한두 개 있을 때 막 이렇게 부르려고 다니던 시절에 막 나 물도 먹고 막 튜닝도 하고 이렇게 되게 잘 하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 막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스타닥 하면서 막 이렇게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 근데 그거 보고 다른 동료가 생각도 안 나지만 다른 동료가 그냥 천천히 해도 다 기다려줄 거라고 막 나 물 마실 때도 막 바들바들 이러면서 막 마셨거든. 그냥 그거 다 천천히 해도 관객들 기다려줄 거라고 믿고 시간을 써봐라 이렇게 말을 해줬어. 그 후에도 지금도 잘 못하긴 하는데 기다려주실 거야 라고 내가 믿고 그럼 그들도 날 믿을 거라고 상상해.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이 친구가 어떻게 자신만의 속도를 구축했냐고 물어봤는데 뭐 이게 다른 틀린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리고 헌의 대답하고도 섞어서도 그렇지만 상대가 기다려줄 거라고 믿는 그냥 자기 속도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좋다. 나 이제 내 낭독해야 돼. 201페이지를 읽고 싶은 것 같아. 아니었어. 그건 아니고 다였어. 알았어. 가볼게. 그래서 몇 페이지야? 206이었어. 당신이 근래 본 영상 중 가장 좋았던 것과 이유. 또 이 부분이에요. 딱 그 SES 사랑이라는 이름의 용기 부분인데 그래 이 가사 부분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읽지는 않을게. 이 노래 인트로 부분의 멜로디는 높은 음역에서 짧은 상향 진행 이게 진행되면서 긴장감과 공격성 마침내 해소감까지
이거까지 가는 이 에너지가 강력하다. 이 부분을 맑고 조금 슬프기도 한 음색을 가진 가수 바다가 노래 특유의 날카로움을 전혀 숨기지 않고, 아니 오히려 더 매섭게 느껴지도록 쩌렁쩌렁하게 가창해버린다. 다른 악기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근데 사실 악기가 거의 없긴 하네요. 당신의 전부를,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내던지는 목소리는 얼마나 압도적인가. 아마 어떤 호소로도 우리는 당신의 전부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세게 외칠 수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이 가수가 들려주는 자신의 전부, 자신의 목소리, 이 사람이 가진 사랑이라는 이름의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들려줘, 나에게 이것을 나에게 줘 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사람이 너무 용기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이 영상은 뭐 그 SES가 앨범 활동했을 때에 이렇게 불렀던 이 노래의 음악 방송 같은 것인데, 사실 막 다 깨지고, 근데 그 안에서 엄청난 낭만이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이게 90년대 음악 방송 보는 사람들 종종 있던데, 나도 지금 이걸 보면은 모를까나? 이게 안 자연스러워 보이면서도 이게 진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 근데 옷이 요즘 만든 느낌의 옷을 입고 계시네. 사실상 99년도면 뭐 Y2K 뭐 요 시절이니까 요즘 유행하는 옷이랑 또 비슷하지. 근데 나는 너가 이 문장을 쓴 게 너무 흥미롭고 좋더라고. 그래? 당신의 전부를,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내던지는 목소리는 얼마나 압도적인가. 이 문장을 너가 쓴 게 너무 좋았어. 왜냐면 너가 전속력은 아마도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낮은 음색으로 부를 때가 많잖아. 근데 음역대는 낮지만 이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거의 다 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 그렇다면 너무 좋겠지만 나도 되게 비슷한 의미로 이걸 쓰고 싶었던 게, 내가 막 온 몸을 다 써서 쩌렁쩌렁하게 가창을 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아까 리허설 할 때도 말했듯이 나 진짜 개 작게 부를 거니까 너도 그냥 듣고 따라와라, 이렇게. 사실 나는 오히려 더 작게 부르려고 하는 스타일이지.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목소리를 들을 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부러움이랄까나,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동시에 너의 말대로 어쩌면은 숨죽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주고 싶다는 것도 있어. 맞아. 뭔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나지막하게 이야기하게 되잖아. 그런 점에서 너의 노래들이 너가 지금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처럼 느껴졌던 것 같거든. 나의 노래들이 내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처럼 느껴졌거든. 이해가 안 됐구나. 아니 좋아서 한번 다시 생각해봤는데, 그리고 어쩌면은 지금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노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결국 내 노래는 나에게 그 당시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게 앨범이네. 이렇게 무대에서 뭔가 새로운 걸 알아버리게 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 지금 나중에 오늘 내가 마지막 낭독을 준비한 그 내용이 오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 빌드업이 쌓일수록 나 지금 굉장히 즐겁고, 왜냐면은 나 어쨌건 너가 이렇게 이 순간을 즐기고 이 관객들과의 이 소통을 너가 굉장히 음미하고 즐기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서 한번 언급해봤어.
내가 너무 즐겼니? 그래서 좋아. 나도 덩달아 더 음미하게 돼. 아 맞아. 그리고 이거 내가 읽고 싶었던 것 또 하나가 어쨌건 그러니까 너가 작가인데 사실은 무대에 서는 것이 좋은 거야. 그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또 멋지고 귀엽다고도 느껴지고 열받는다고도 느껴지는데 근데 아니 최근에 이거 말해도 되나? 너가 그 무대에 오를 준비하고 있는 거 지금 엠바고는 아니지? 오늘도 갔다 왔잖아. 뭔지 좀 티저 해줘도 되나? 괜찮을 것 같아. 어. 그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당신 이거 할 수 있어요. 함께 합시다 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 그치. 어쩌다 보니 연극에 나를 배우로 캐스팅을 하고 싶다는 분을 만났어. 그래서 제가 그런 결례를 범할 수는 없다고 여러 번 고사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큰 배역은 아니고 그리고 그 연극이 결국에는 완전한 타인이 돼본 경험 그리고 이민자가 되어본 경험 바깥으로 밀려나본 경험 그런 것들을 한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 어떤 서사를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쓰신 연출이었던 거야. 그래서 헌님은 그냥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된다고 하셔서 연극이란 것을 해보기로 했어. 큰일 났지? 그럴 때부터 내가 못할 것 같은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땐 내 품보단 좀 더 큰 것 같은데 맞아. 이때 그냥 나를 믿는 그 사람을 믿고 가는 게 맞아. 결국은 맞는 거더라고. 난 사실 음. 그런 경험 가끔 고사한 적도 있었거든. 지금도 음. 그게 막 엄청 후회되진 않는데 그래도 난 그래서 이런 결정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너가 맡은 역할 알려드려. 내가 맡은 역할은 웃지 마. 백인 남편이야. 그래서 너에게 되게 잘 어울리는 역할이라 생각했어. 넌 굉장히 백인 남편, 그러니까 메타 백인 남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백인 남편이 역할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연극이 굉장히 알려주고 있지. 동양 여자 극작가인 동양 여자의 남편인데 이제 백인인. 얼마나 진짜 속 터지는 소리를 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것 같아. 백인을 피해서 한국까지 왔더니 백인 남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어쩌면 진짜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의 느낌을 너가 이민자로서 느낀 것을 메타로 코미디는 안 되지만 그게 되게 웃긴 연극이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는 연극인데 짧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결정적으로 이 연극을 왜 해보기로 했냐면 아마도 나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 없을 것이기도 하지만 너가 이야기했던 무대라는 곳이 나한테 되게 중요한데 무대에서 내가 언제나 긴장을 좀 하는 거야. 그리고 긴장을 하지 않으면 뭔가 진짜로 내어드리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무대 위에 나를 조금 바꿔보고 싶어서 연극을 해보기로 했던 것 같아.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아. 참 우리가 이런 글쓰기도 하고 사진 아니면 노래도 하고 연기도 어쩌면 되게 다양한 도구를 쓸 수 있게 된 건 정말 좋은 그러니까 되게 축복이고 정말 감사한 기회 드린 것 같아. 다시는 안 할 수도 있어. 못할 수도 있어. 그리고 나도 친구 중에 이런 질문해준 친구도 있어. 이거는 근데 내가 되게 답을 잘하고 싶었는데 답을 잘 못하겠는? 근데 이게 지금 말해보자면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간주 가사 없이 흘러가는 구간이 궁금해요. 언어 없이 말하는 눈물 짓게 하는 이런 얘기를 해줬어. 근데 나도 정말 딱 적합한 노래가 있으면 딱 추천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런 지점들 있지. 뭐 예를 들면 뭐
이 노래를 꼭 예로 드는 거 아닌데 그냥 예로 들어버린다. 그 선셋 롤러코스터의 마의 진지 같은 경우에 노래를 하다가 결국 기타 솔로로 하고 싶은 말을 다 대신해버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노래들은 떠오르긴 하는데 그건 되게 누가 들어도 표면적인 근데 나만의 그런 노래가 있을까 했을 때는 사실 잘 안 떠올라서 근데 그래서 대답을 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정도 생각이 났고 오히려 난 요즘 언어가 없는 노래들을 되게 많이 듣는다. 재즈나 그냥 인간 목소리 안 들어간 거를 많이 듣고 언어 없이 그냥 허밍하고 이런 게 오히려 더 그냥 내가 그 안에서 좀 이거 되게 너가 많이 나에게 영향 준 언어라고 본다면 그 빈칸들이 되게 좋다고 느껴지고 그런 생각 들고 근데 그래 그렇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대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랬고 이것도 노래에 대한 얘기여서 조금 답장해주고 싶은 것. 일단 이 말 참 사랑이 많은 4월이라고 했는데 다들 나 말고는 나에 대해서 내가 사랑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치? 내 방어 기제인가? 사랑이 많은 4월 노래가 내 새벽을 살게 했다. 감사함을 전해. 먼저 4월의 안부를 묻고 싶고 두 번째론 세상 앞에서 무기력해질 때 삶이 너무 무거울 때 나도 사랑하는 이들도 지킬 수 없을 것 같을 때 어떻게 해? 라고 물어봤어. 나도 사랑하는 이들도 지킬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냐가 좀 더 메인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넌 어떻게 하니? 곤란한 질문이 왔네.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나도 세상도 사랑할 수 없으면 나는 나를 좀 나한테 못되게 구는 것 같아. 맞아. 그런 시기에 나를 되게 많이 질타하고 나를 오히려 구석으로 몰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이라고 그런 시간이 없는 건 아닌데 요즘엔 그래도 이렇게 두 손을 붙여 다리에 붙이고 나를 때리지 않으려고 내가 우선 멈춰. 너 지금 우리 이거 들어도 되는 거야? 너무 물리적으로 미안한- 때린다는 말은 아니야. 근데 진짜 너무 아프고 슬프게 느껴졌어. 내가 너무 설명을 물리적으로 해버렸나? 아니야. 근데 이해했어. 그리고 좀 더 말해줘 그러면. 그리고 아마도 내가 나한테 조금 더 혹독하게 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지켜보려고 해 요즘은. 너무 숙연한 대답이야. 아니야. 근데 나도 사실 내가 하려던 대답하고도 그냥 약간 다 앞면 뒷면처럼 이어져 있는 것 같은 게 나도 이 질문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킬 수 없을 것 같을 때 옛날에는 이 사실이 버겁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용기라고 생각해서 나도 당신도 못 지킬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거를 지키는 방법으로서 썼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그 시기도 조금 더 지났고 어차피 우리는 서로를 지킬 수 없고 나도 날 지킬 수 없을지도 몰라. 그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내가 누군가를 못 지킨다는 건 되게 당연한 명제인 거야. 그래서 그것을 못 지키는 걸 아니 지켜줄게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그 위로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냥 안 되는 거 된다고 그냥 말하는 식으로 요즘은 지내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내가 어차피 우리 모두 내가 못 지키고 못 구하지만 아니야 나 지켜줄 거야 구해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나도 사실 나를 다시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이 사실 조금 괜찮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아까 이 못 지킬 것 같은 때의 상태는 사실 내가 안 좋은 상태였어
계속 순환이 되는 것처럼. 음. 그러니까 난 너를 못 지키고 그러니까 나는 안 좋은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반대의 느낌처럼도 요즘은 시도해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친구로서 뭐 동료로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너가 사랑이 되게 많거든. 근데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야? 부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 사실 사랑이 너무 이것도 비슷하다, 그치? 난 사실 사랑이 많은 것 같아. 그게 내 명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세상에 사랑이 내 승에 안 차기 때문에 세상에 사랑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놓고 이제 또 이제 돌아가고 그런 거 같네. 조금 더 답변할 수 있는 거 있는지 좀 볼게. 너 답변 보는 동안 그 얘기 하고 싶은데. 뭔데? 나랑 슬아랑 선월이랑 같이 있는 카톡방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진짜 자주 하거든. 우리가 내가 오늘 사랑에 어떻게 실패했는지 얘기 진짜 자주 하거든. 그치. 되게 처참해질 때 달려가서 나 사실 오늘 얻어맞고 왔다고 세상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 그렇게 참 그런 그런 이런 책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우정이 이거 쟤네 진짜 부럽네 이런 얘기를 가끔씩 그 댓글 같은 걸로 보는데 나는 그게 또 이렇게 못내. 그냥 그냥 친구들 덕분이니까 되게 그냥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해. 나도 그냥 그런 바운더리가 없었으니까. 이것도 그냥 오늘 사실은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 조금만 넉넉하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없을 것 같아서 받은 질문 다 대답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또 생애 가장 처음 쓴 곡은 무엇이고 어떻게 썼게 됐는지 궁금해라고 해준 친구 있는데 이거 아마 시랑도 비슷할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첫 시라고 내가 쳐주는 시가 있고 정말 진짜 알라 때 나도 모르게 쓴 그런 시도 있을 거고 약간 주니어 때 쓰긴 썼는데 나는 나중에 보니까 이거 부끄러워서 내 첫 시라고 하긴 싫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나도 그런 내가 처음 만드는 음악이 꽤나 그런 식으로 많은 것 같아. 초딩 때 막 혼자 그런 이상한 것도 있고 중딩 때도 중딩 때 만든 노래는 정말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이상한 노래들 많고 막 20대 초반에 썼던 곡들은 그래도 대부분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는 살아남아서 1집이나 2집에 쓰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김사월 초창기 곡으로 생각하는 곡은 2집에 있는 키스 아니면 1집에 있는 곡바람. 그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여졌고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있었던 일을 썼던 것 같거든. 그래서 아까 너가 말한 것처럼 그냥 그 당시에 중요했던 것을 쓰게 됐던 것 같아. 지나가고 나면 어떤 노래는 부끄럽잖아. 그치? 그럴 때 어떡하냐? 공연 때 안 부르지. 너도 뭐 그런 거 있겠지? 시집이나. 그치. 나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요즘 쓰는 시들이랑 되게 멀어졌다고 느껴서 첫 시집을 절판시켰어. 나도 사랑하는 미움들 절판시켰어요. 제가 이전에 책을 하나 또 낸 게 있는데 절판시켰는데 책 얘기하니까 갑자기 말을 높이네. 죄송스러워서. 혹시나 더 소화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지 보고 너도 아직 다 대답하지 못한 질문들 더 있지. 우리 다 대답하자. 혹시 시계 좀 빌려줄 수 있어? 잠깐만. 오케이. 그럼 우리 한두 개 정도씩만 더 할까? 그래. 다 하기로 해놓고 아니면 너에게 스피디하게를 표현하는 건 좀 어렵겠다.
하지만 좀 또 해보자. 너 하나 나 하나 이런 식으로 스피디하게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할까? 좋아. 너 하나 나 하나 스피디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 사진과 시의 공통점을 물어봐 주신 친구가 있어. 너무 고마운 질문인 것 같아. 사진과 시 많이 읽어주면 좋겠다. 사진과 시는 언제나 비인기 장르야. 그래서 읽어주는 독자 친구들에게 언제나 너무 고맙고, 우리가 어쨌든 이 현실에서 내가 제일 많이 감각하는 건 벗어날 수 없음의 감각인 것 같다.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일 때 그것으로부터 달아나는 유일한 방법이 나한테는 시였던 것 같아. 왜냐면 내가 4월과 가가 77에서 좋아하는 친구들 만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가가 77에 있는 친구들하고 14년 전에 내가 혼자 지냈던 방에 가서 우리 40명이 밤새서 이야기 나누고 깼더니 2025년 3월 며칠이 됐다? 그렇게 말할 순 없잖아. 근데 시 안에서는 그 시간과 공간을 다 허물어 버릴 수 있거든.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고 싶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시 불러들이고 초대할 수도 있거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되게 귀한 것 같고, 사진도 독해를 그 사람이 어떻게 보기로 하느냐에 따라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도 하잖아. 그런 점에서 닮은 것 같아. 내가 나한테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아. 그리고 뭐 조금 납작 단순하게는 상상력의 공간이기 때문에 어디든. 그래서 음악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오늘에 대해서 노래를 쓴다면 이제 그 노래를 부를 때나 들을 때는 언제나 여기로 올 수 있고, 그런 상상들을 할 수 있는 매체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나도 얘기 들으면서 다들 뭐 힙합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비인기 장르라서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근데 솔직히 시는 인정이지. 시인 놀리기에 제가 약간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가 이원만 놀리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을 놀려서 갑자기 미안해. 아니야. 시독자 친구들을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인디놈이라 괜찮을 거야. 나 인디가 진짜 또 비인기 장르라서 우리 같은 친구들끼리 미안해. 내가 너무 침범했어. 내가 빨리 다음 거 할게. 최근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나요? 사실 비밀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는 사실 정말 감사하게도 편지를 많이 받으면서 살게 됐어. 그게 가끔씩 얼마나 복의 경우인지 생각하게 돼. 내가 받은 편지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내가 애독하는 편지가 또 몇 장 있고, 편애하는 편지도 몇 장 있고, 반가운 편지들. 난 그런 것들이 사실 나에게는 편지의 이미지긴 하다. 돌아가서 다시 읽기도 해? 편지? 나는 한 시즌 그리고 한 공연 때에 받았던 것들을 다음 공연 정도 전까지 그냥 나 테이블이나 어디 이렇게 두고 또 볼 때마다 보고, 다음 공연 전까지 그걸 이제 구독하는 거지. 그걸 보면서 하는 거지. 다음.
되게 마음 가는 걸 남겨준 친구가 있어. 읽어볼게. 책 속 다정한 문장이 자주 저를 울게 했습니다. 꿈꾸는 사람의 원형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돌고 돌아 글쓰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26살이고 잠시 소소한 지필 노동자로 살았지만 취준 앞에서 글쓰기라는 제 자랑은 쉽게 무너지고는 합니다. 이분이 26살은 어땠는지 질문해 주신 분인데 어떻게 글을 쓰기로 결정했는지를 물어봐 주셨어. 이 자리까지 와주신 분들은 읽기에도 관심이 있지만 쓰기에도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무언가를 만드는, 창작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서 와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내가 원래 잡지사에 다녔었거든. 근데 잡지사에 다니는 동안 글쓰기로 돈을 벌 수 있으면 그러면 됐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잡지사에서 쓰는 글은 내가 내 이름으로 발표하는 글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 이후에 나의 글쓰기가 어디로 가야 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나는 글을 쓰거나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꼭 그것이 직업적으로 연결될 거라는 약속이나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그 순간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남겨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창작을 직업적으로 실천하지 않아도 나는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하고 만들고 싶은 순간에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직업을 2개 가진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공예가 직업은 아니지만 한 생애 동안 무언가를 계속 열렬하게 실천해온 사람으로 남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맞아. 사실은 전업에 대한 환상이 한국이 좀 더 강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음악가들 중에서도 막 그냥 다른 일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치과 의사인데 포크 가수고 이런 사람들 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작가들 중에서도 사실 막 뭐 정신과 하는 사람인데 글 쓴 작가도 있고 뭐 되게 맞아. 다양히 있잖아. 그래서 그것이 전업이 꼭 어떤 성공의 척도가 아닌데 그냥 그 당시에 잘 팔렸을 뿐인데 그것이 나의 퀄리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나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고, 나도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이어서 말해볼게. 범상한 일상 속에서도 영감을 붙잡는 영감력을 유지하는 4월만의 방법이 있는가? 회사도 다니면서 아름다운 글도 쓰고 싶은 욕심쟁이의 질문이야 라고 했는데, 영감력, 참 뭐 나도 뭐 그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참 못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것 같고, 또 뭐랄까 해야 되나, 꼭 영감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그냥 뭔가 내가 영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마치 없는 것을 내가 발견한 것 같은 그런 편견이 드는 단어여서 이렇게 방금 말한 것들 꼭 그게 있어야 되나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영감이란 것을 그렇게 사용 안 해도 되고, 그냥 나로 잘 살다가 그냥 내 안의 거를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 힘이 그냥 그걸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영감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 나한테 없는 걸 쓸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건 점점 더 하찮아지고 더 일상적인 게 되어가고 있어. 근데 그래도 요즘은 괜찮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적어놨네. 요즘 나 이건 너무 사족인데, 나 요즘 그 말 너무 싫은 것 같아. 감다살 감다죽 감 막 다 죽었네. 감 다 살았네. 감 죽은 사람한테 너무 실례인 거 아니야? 그런 말 안 해줬으면 좋겠어. 되게 위로된다. 그치, 꼭 있어야 돼? 살아 되고 죽어도 돼요. 그냥 자기 거 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다. 그리고 감이 항상 살아있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 그니까.
아니 뭐 찾아? 아니 이번에 이게 지금 아 질문. 또 대답하고 싶은 것들 혹시 있는가? 이건 질문은 아닌데 응. 나는 이분 이렇게 남겨주셨거든 친구가 작가님의 북토크 알림 한마디에 달려와봤습니다만 진짜 뵌다면 엄청 부끄러울 것이에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나도 어느 무대를 가든 가장 뒷좌석에 앉는 사람이거든 모서리에 그래서 궁금해 어디에 아마 저기 앉아있을지. 제일 뒤에 계실 것 같은데. 곤란하다면 손을 들지 않아도 돼. 곤란 곤란하겠지. 아니, 아무래도. 봤어. 정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들 너도 더 말하고 싶은 거 너가 이렇게 한 번에 더 하고 나도 마지막으로 더 답변하고 이제 마지막 낭독으로 가자. 더 하고 싶은 답변 있으면 찾아봐. 시간상 나는 이 정도면 여기까지? 좋을 것 같고 그 독자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부끄러운데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마워. 왠지 헌을 좋아하는 독자분이었으면 오늘 되게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도 퀵으로 답변해 보자면 편지 글이 참 귀해서 감사 읽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아요. 이렇게 말해준 친구도 있었고 우정도 사랑도 주로 여자들과 하던 4월로 하여금 관계의 문을 열게 만드는 남성은 어떤 차별점을 가진 거야? 라고 물어본 친구 있었는데 이거 빨리 말했어야 되는데 글쎄 나도 진짜 모르겠고 확실한 건 이원과 친해지고 나서 이제 남성에 대한 내가 과하게 가지고 있었던 약간 무서움, 선입견 같은 게 되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한 친구를 만남으로써 또 되게 그러니까 사실 사랑을 한다는 거는 세상이 좁아진다는 의미인데 우정도 사랑이니까. 근데 또 이러면서 되게 넓어진다고도 느껴져. 그래서 어쨌건 어떤 차별점을 가진다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마침 남성이었고 근데 이게 나도 빨리 대답하기는 어렵네.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허들 자체가 있어서 남성하고 내가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시점에 왔던 것도 있었고 남성 친구도 정말 미안해. 근데 그게 당신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어쨌건 우리가 페미니즘을 겪고 이후에 이걸 내가 어떤 삶을 살았나를 재정립하면서 내가 막 나에 대해서 막 질문하게 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잘못이 아니고 난 어떤 사람으로 여자를 남자를 아닌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내 질문이었거든. 지금 말 너무 빠르지. 근데 괜찮아. 어쨌건 한 사람과 친해지는 경험을 다행히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돼서 많은 것들이 또 열렸어. 그런 순간이 내가 그냥 타이밍일 수도 있고 마침 그게 열릴 때였다고 또 생각이 들어. 그런 인생의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 이 친구에게도. 빠르게 지나갔지만 영광이다. 그리고 무려 성함이 4월이라니 자꾸 불러보고 싶습니다 말해줬는데 이따가 만나서 불러주셔도 되고요. 김사월 작가님 최근에 스토리로 올라온 글도 뜻깊게 읽었습니다. 평소 영감의 원천을 가까이서나 나누고 싶은 생각을 하네요.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앞에 영감 얘기하면서 같이 대답을 하게 돼버려가지고 이따가 또 얘기하고 싶고 마지막 하나 더 있어. 너 진짜 다 읽네. 그러니까 그러고 싶어서 여기 진짜 이 사람들하고는 이제 마지막 하나. 본명을 꺼내놓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본명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4월과 본명을 부르는 사람들의 차이도 있는지 궁금하다. 이걸 마지막으로 대답을 할게. 그 본명을 부르는 사람들은 정말 나의 사적인 사람들일 것 같아. 그리고 이젠 거의 남지 않았고 거의 오빠 정도 말고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이제는 4월이라는 이름이 내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번에 꺼내놔야지 하고 결심한 건 전혀 아니고 일단은 친구하고 편지를 하는데 뭐 내 본명을 막 숨기고 이건 현실적이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래의 모습으로 써.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본명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건데 이후에 출간을 할 때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나 그래서 아예 다 빼는 걸 결정했을 때는 그냥 이거 자체가 어떤 기둥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나의 의지라기보다는 뭐 나는 사실 앞으로도 공개하고 싶지 않고 여기서 막 그런 상태야. 근데 이 책에서는 그게 맞아서 그냥 공개를 한 건데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고 싶고 그리고 이거 말해도 되는지 그래서 이 쇠마다 사실은 본명을 지칭하는 이름이 다 달라. 그래서 그건 몰랐지.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계략적인 이유가 뭔지 나도 나 스스로에게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전의 삶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를 너무 안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남아있는데 내한테 스스로 이렇게까지 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은 들어. 그래서 어쨌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슥 이렇게 보내봤어 나의 어떤 본명 비슷한 내 옛날 모습을. 그래서 본명가왕 나간 거야? 너 지금 이거 기다리고 있었지? 이거 치려고.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미치겠네. 야, 본명가. 이거. 비비디바비디비. 아니 사실 그 세월이 복면가왕 무대를 진짜 좋아해요. 안 본 친구들 있으면 꼭 돌아가서 한번 봐봐. 그렇게 큰 무대에서 그 많은 패널들 앞에서 진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봤어. 다음 라운드를 생각하지 않고. 나 생각했어. 생각했어? 아니 할 수 있다면 또 불러도 된다고 생각했어 그때. 근데 너의 말 맞긴 해. 그냥 나는 그 노래 사랑이야만 부를 수 있으면 됐다고 생각했어. 돌아가는 길에 한번 봐줘. 안 봐도 되고 그럼 우리 진짜 좀 오래 앉아있게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사실 너무 재밌어 버렸네. 그래서 마지막 낭독을 하나씩 들려줄 테야. 그리고 지금 톤으로 봤을 때 내가 먼저 읽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내가 읽겠다. 그치? 낭독 두 가지, 그러니까 나와 헌이 하나씩 읽을 건데 헌의 낭독은 헌이 그냥 소개하면 되겠구나. 내 낭독은 내 블로그 글 중에서 24년도 12월 20일 더 미친 여자라는 제목의 블로그 그 내용 중에서 이원 북토크 후기가 쭉 있어서 이거를 읽을 거야. 그래서 이원에 대한 이것도 목격담이어서 이거를 마지막 낭독으로 하고 싶은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 오늘 다녀온 이원 북토크 이다혜 작가님 진행에서 메모한 것들로 시작되고 이게 내가 한 줄은 오늘 아마 메모한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작가가 한 말이 재밌어서 써놓고 그 밑에 내 생각을 쓰잖아. 그게 같이 번갈아 돼 있어. 그래서 그것을 좀 편의상 이렇게 했을 때는 작가가 한 말 그리고 이걸 안 했을 때는 내 생각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게. 시 안에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네. 원하는 것을 선언하듯이 쓸 수도 있다.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듯이. 풍경이 맴돌 때 시를 쓰게 되고 세세하고 쓰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산문을 쓰게 된다. 가사가 될지 산문이 될지 트위터가 될지 미묘하게 정해지는 재료의 차이를 생각함. 내가 뭘 만들다 보면 작업이 나를 만든다. 가장 좋은 게 지나가는데 그걸 몰랐다는 슬픔. 성장이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그치.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도 살아있으니까 그걸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다. 소중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게 당연한 내 구성품들을 떠올리며 언젠가는 그게 없어져도 괜찮을 수 있을지 생각했다. 안 괜찮아도 괜찮아야만 하겠지. 죽음이라는 성장을 떠올림. 아무래도 시 쓰는 사람이니까 사연이 많겠죠? 그래 사연 엄청 많지. 네. 두 개의 밤 모국에서 흐르고 있을 시간 나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간대와 다른 시간에 살고 있는 경험.
허는 한국에 있을 사람들의 아침을 생각하면서 미국의 밤거리를 걸으며 남의 집이나 담벼락 같은 걸 찍고 있었던 것이다. 외롭고 불쌍했다. 사실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통신도 3주 정도 미국에 있었을 때의 경험으로 만든 노래다. LA에서 오후 서너 시면 한국은 아침 8, 9시다. 따지고 보니 전날 오후에서 다음날 아침으로 간 통신이었네. 사실 이것이 내 본질인지 지금 이방인 상태라서 그런 건지 헷갈리는 그 느낌. 잠깐 외국에 있을 때조차 내 언어를 못 써서 다르게 생긴 외부인이어서 소외되고 멍청해지는 기분을 떠올렸다. 역은 도시의 한복판이자 끝. 가장 번잡한 중앙에 있으면서도 도시를 떠나고 도착하는 사람들끼리 교차하는 끄트머리. 외국에서 같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끼리 느끼는 경계심. 떠나온 사람만의 꿈과 변명이 있기에 그 어두움과 더러움을 알기에 나와 비슷하다는 가정을 본능적으로 하면서 더욱 모질게 대하는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슬프게도 더 작은 집단, 더 소수자 집단에서 그게 더 강해진다. 스스로에게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너그럽다는 말이 본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나를 이렇게 까탈스럽고 폭력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해상도가 있는데 타인에게 칼만 대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너그럽다고 할 수 있는가? 자기 혐오하지 말라고 그거 여성 혐오라고 하던 농담이 떠오른다. 나라는 타인. 어디에 소속되고 싶은가? 나로서는 없는 것 같고 심지어 나 자신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생각도 안 든다. 안전하고 재미없는 언어로는 내가 나라는 사람에게 소속되고 싶은 장소면 좋겠다 생각했다. 질문 대답을 마치고 황 말하길 지금도 이방인 상태로 살고 계신가요? 대답 듣고 저의 책을 읽고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겸손하네. 평소에 숨어 있다는 것은 보여줄 때 정말 제대로 노출하고 싶다는 욕망과 비슷하다. 정확히 그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다. 정말 제대로 노출하고 싶다는 이 욕망이 부끄러운 것이다. 게다가 노출에는 어느 정도의 자기 확신과 자아 도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별로라고 생각하는 만큼 나에게도 그것이 너무 많고 하지만 그렇게 표현해야만 풀리고 채워지는 어떤 부분이 있기에 수치스러운 것이다. 정반대의 욕망처럼 보이지만 같은 욕구에서 출발한 거식과 폭식 같은 주제도 떠올랐는데 아주 대칭적인 비유는 아닌 것 같고 시기장애는 오히려 상실한 것에 대한 영원한 서칭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노출 욕망이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숨어있을 이유도 없어질까? 북토크를 보면서 또 그걸 보러 온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은 정말 다들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다 생각했다. 신의 1485호 주지훈 인터뷰 부분이 생각났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예민하고 살면서 절로 습득해온 육감이 있다. 때문에 일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그곳의 분위기를 미세한 제스처와 미묘한 분위기만으로 감지할 수 있다. 배우의 눈에 보이는 요소면 시청자의 눈에도 자연히 보일 것이다. 만일 내가 상대하는 8명의 조명가게 손님을 어떻게 바라볼지 미리 설정하면 그 수가 시청자들에게 쉽게 읽힐 것 같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 동료 배우의 호흡을 받아 리액션하면 원형의 호흡과 시선이 절로 분화될 거고 이에 시청자가 자연스럽게 이입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게 이게 작년에 있었던 북토크가 끝나고 너가 쓴 노트들이잖아. 그리고 그때 내가 했던 말들도 있는 건데 이걸 보지 않고 내가 너에게 쓴 편지 새로 쓴 편지에 그것에 상응하는 부분도 있어서
되게 시간이 연결된다는 느낌도 받고 나는 사월이한테 책이 끝나도 계속 편지 쓰면서 우정하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 그리고 지난달에 한 편 쓰고 이번 달에도 한 편 썼어. 그 한 편을 읽어주고 싶어서 가져왔어. 그것까지 얘기해도 아니다. 아닌가? 하지 말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편지는 다음 주에 새롭게 출간될 나의 시 선문집, 아직 제목은 풀지 않았지만 다른 데서 청년이 시를 믿게 하였다라는 시 선문집에 수록될 예정이야. 여기서 처음 읽는 거니까 좀 떨려. 다음 주에 나온다. 다음 주에 나와. 시적절 시리즈의 4월호로 나오고 한번 읽어볼게. 우리가 추방한 우리. 너는 4월에 태어났고 이름도 김사월이다. 4월 21일에 태어난 4월은 자라나 몇 개의 이름을 갖게 된다. 이름이 여러 개라서 너는 괴롭고 또 풍요롭다. 네가 하나의 4월로만 살기로 했다면 나는 그 소중한 음악을 만나지 못했을 거다. 손에 흐르는 땀과 금속 냄새가 너를 만들었고 네 음악은 수많은 인간이 이동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잠수정을 짓는 사람과 비슷하다. 어차피 우리는 필연적으로 모두 움직이고 또 침잠하는 존재. 우릴 숨막히게 하는 저 많은 바다를 봐. 생일을 맞은 오늘 너의 쾌락은 무엇이니? 무엇이 너를 짜릿하게 만드니? 요즘 나는 쾌락을 다시 생각하고 있어. 무감한 상태는 아니다. 지금 하는 일이 나에게 기쁨에 가깝지만 늘 쾌락은 아닌데 오로지 일만이 중요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 건강해야 업무를 제때 마치니까 뛰기 시작했고 아프지 않기 위해 끼니를 챙겨 먹는다. 이 정도 기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사람처럼 더 큰 쾌락보다는 지금 앞에 놓인 걸 지키려고 겨우 산다. 근데 그게 싫지 않다. 아등바등한 모습이 나에게 어울린다고 못되게 말해본다. 그래야만 나는 겨우 좋은 걸 누릴 수 있다고. 실은 많은 축복 속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마냥 평온하지는 않아. 엊그제부터 악몽을 꾼다. 꿈에서 나는 항상 학교에 있다. 시험에서 낙제했거나 또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 매번 상세하게 불편해. 자면서 식은땀을 줄줄 흘려. 고약한 것들. 다행인 건 걔네들 얼굴이 바뀌었다. 중학교 때 뒤통수 때리고 물 떠오라고 시키던 친구는 더 이상 꿈에 나오지 않는다. 나는 자꾸 학교로 돌아가고 매번 거기 새 학우가 있을 뿐. 내 안에 너무 많은 교실이 산다. 밤마다 걸상과 책상 사이에서 나는 너무 많은 수치심을 복습한다. 너무 늦었다. 20년 전 그 새끼들에게 저항했어야 한다. 시발 그만해 하고 소리도 질렀어야 한다. 더 이상 찾고 싶은 마음도 사과받고 싶은 마음도 없다. 다만 나는 학교로 그만 돌아오고 싶다. 파티를 가도
지하철을 타도 구석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 오래된 기억들 때문에 그들에게 시선이 간다. 물론 그들은 평온해 보인다. 사교적인 자리에 가면 모퉁이에서 이따금 어색해하는 사람들을 마주치지만 대체로 그들은 괜찮게 살아가고 있을 거다. 어떤 경험은 주술처럼 타인을 나인 듯 바라보게 한다. 그들도 혹여나 때를 놓쳐 골아버린 골마버린 말이 있진 않은지 괜히 염려하곤 한다. 사월아, 역설적이게도 모서리에서 보낸 시간이 나를 나로 만들었어. 구석에서 보낸 시간 때문에 나는 다른 인간이 숨겨둔 꼭지점을 관찰했다. 온갖 종류의 모서리를 오가는 동안 어색하지 않은 척 흉내냈다. 그랬기 때문에 우정을, 힘을, 사랑을, 연약함을 오래 생각했다. 덕분에 내 안에서 그 개념들이 풍성해졌어. 깨지고 넓어지고 다시 편성됐어. 파편을 모아 나는 여러 번 그 시절의 기억을 조립한다. 몇 번 더 조립하면 학교로 돌아가지 않게 될 거다. 버스에 335 모여있는 학생들을 보면 나는 그때 우리가 얼만큼 작았는지 실감한다. 정말 작았구나. 어렸으니까 그랬겠지. 마음 먹는 동시에 저렇게 어린데 어떻게 그랬지? 하고 묻게 된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개인적이니까 너에게만 해두겠다. 너의 생일날 나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게 미안하다. 그럴 수 있을 만큼 네 앞에 안심한다는 게 고맙다. 네가 나에게 기꺼이 약해지기로 했던 것처럼 나도 오늘은 잘 부서지는 이 마음을 조금 의탁하고 싶다. 알지? 친구인 네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이 우정만으로 나는 조금 괜찮아진다. 멀쩡한 듯 살지만, 그리고 대부분은 우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어떤 마음을 못 본 척 할 수 없어서 계속 제 발로 스스로를 뛰쳐나가는 경험을 우린 공유한다. 금속 냄새와 땀 냄새가 묻은 손으로 너는 그걸 음악으로 만들고 나는 시를 쓰고 산문을 쓴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 슬프고 또 다행이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추방한 우리까지가 우리니까. 새로 발명한 우리는 멀리 왔다. 그들이 짊어지고 온 모든 기억을 끌어안고 싶다. 몇은 이미 보내주었고 껴안기에는 개들은 꽤 많이 흩어졌어. 오늘 그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중요하겠지. 고마워 사월아. 생일 축하해. 너의 모든 4월을 축하해.
손수건 안 가져간 저기 땅따에 돼 있는데 근데 나 이 시를 나도 이렇게 먼저 받고 지금 너가 낭독해주는 걸 읽는 건 또 처음이어서 이 경험을 그러니까 우리도 낭독에 대한 경험을 몇 번 했잖아. 이 사람이 낭독으로 나에게 줄 때 진짜 나에게 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고 너가 그걸 낭독하면서 그냥 나는 그냥 우리의 관객이 돼버렸어. 그래서 너는 아마 읽고 있어서 몰랐겠지만 다들 진짜 어떤 표정으로 듣고 계셨는지 너가 모를 거야. 그리고 그냥 우리 이제 다 친구들끼리니까 그냥 너 혼자만 울고 있지 않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참 이렇게 관객의 얼굴을 나조차도 사실 노래할 때 관객을 보지만 어쨌건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을 이렇게 미안 너희들을 너무 지켜봐서 근데 그런 시를 너가 읽어줬어.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 그냥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싶어. 그냥 이 표정들을 못 잊을 것 같아. 나는 좀 지금 약간 놀랬어. 나는 내가 또 울었다는 사실 모를 것 같아. 울 줄은 알았고 우리 진짜 그러면 너무 오랜 시간 근데 우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친구들 아마 막 그 시간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근데 너무 고맙다. 진짜로 고맙고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이런 게 좋은 거구나. 표정을 이렇게 원래는 훔쳐보듯이 몰래 한 사람씩 이렇게 무대 위에서 봤었는데 오늘은 되게 똑바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표정들이 너무 잘 보여서 기억하고 싶다. 나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얼굴을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나는 너무 좋았고 진짜 사실 일방적인 그 스피킹 혹은 노래함에 대한 어떤 자괴감 같은 것 어쨌건 우리 막 관객과 함께 만드는 거에 이 말이 나는 어떤 식으로는 되게 또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었어. 근데 그냥 아까 헌이 낭독하고 우리가 그걸 들을 때 그냥 갑자기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믿게 됐어. 그냥 고맙다. 우리 너무 이제 시간을 맞춰서 마지막 선물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면 좋겠는데 뭘 준비했지? 노래를 하나 불러주고 싶어서 가져왔어. 아마도 내가 틀릴 거야. 그리고 사실 나도 말을 하기에는 괜찮은데 노래를 하기에는 내가 조금 추운 상태야. 그래가지고 만약 좀 오늘 약간 그러네 하면 얘 춥구나 생각하면 돼.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4월의 노래. 맞아. 칼이야. 그리고 이 책에도 나오고 오늘 하필 또 그 얘기했지. 우리가 나와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어차피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라서 아무도 못 지킬 확률이 너무 높지만 근데 그래서 더 말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키고 싶다고 말하고 그럼 진짜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만나면 되는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노래 부르고 우린 이제 마치는 거다. 근데 마치기 전에 응. 지금 그 보이는 표정들을 너무 담고 싶은데 혹시 너희가 괜찮다면 나 이런 적 처음인데 그 내 휴대폰을 가져와서 한 장만 여기 찍어도 될까? 나 있는데 내가 찍어줄게. 아 그럼 서리가 찍어줄래? 그냥 우리 개인적인 거지. 이건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정말 못 지켜도 정말 괜찮지만 아마 찍기 싫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나도 어딘가에서 이런 거 막 찍자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쏟는 사람이어서 상관없는데 이건 그냥 그러니까 나도 헌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각했거든. 그냥 나도 그냥 이 우리들의 관객으로 이 무대를 찍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그냥 생각해 주면 좋겠어. 슥 찍어. 학대하면서 하나씩 봐야지. 가자 이제. 네.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 마지막으로 칼 불러볼게. 네가 아프다면 네가 다친다면 나는 떠나서 널 슬프게 하는 널 힘들게 하는 세상을 베어버릴게. 안고 싶어. 미
널 슬프게 하는 널 힘들게 하는 세상을 베어버릴게. 안고 싶어. 돌아왔어?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혹시 책을 가져온 친구들 있으면 무대가 끝났지? 책을 가져온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사인해드릴 수 있으니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멀리까지 와주셔서 경청해 주시고 같이 이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BGM을 다시 만들다가 늦었습니다.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혹시 조금 더 뭔가 책에 뭔가에 이러거나 부담 없이 와주세요. 인사해요. 그러다. 그럼 잠깐 이거를